뇌종양 3개월 시한부, 혼자 떠난 마지막 여행에서 매번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60대 남자. 그에게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뇌종양 시한부 3개월 선고였습니다. 수술 성공률 3% 미만.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호주의 푸른 바다, 스위스의 하얀 설산, 일본 가마쿠라의 고요한 해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만남 이후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마주한 한 남자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만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침대 옆 탁상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냅니다. 거실로 나가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저와는 상관없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명함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자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퇴직 기념패가 놓여 있습니다. 유리 표면이 반짝입니다. 그 옆에 명함 몇 장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그 즈음부터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 한쪽이 쿡쿡 쑤셨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탓이라 여겼습니다. 퇴직의 후유증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MRI 촬영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안으로 몸이 들어갑니다. 쿵쿵쿵 기계음이 귀를 울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촬영이 끝나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두개골 속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악성 뇌종양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은 3% 미만입니다. 시간은 대략 3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귀에는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3% 미만, 3달. 머릿속에서 단어가 덜그럭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의사 선생님의 입모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무언가 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 한쪽 퇴직 기념패가 반짝입니다. 그 아래 제가 썼던 명함이 몇 장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말이 속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째각째각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달. 회사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고작 3달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을까요? 책상 위에 여행 잡지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호주의 바다, 스위스의 눈, 일본의 봄. 예전에 출장 중 비행기에서 집어든 잡지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풍경이 먼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물빛, 하늘빛, 공기의 냄새까지 상상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여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사진 속의 제 모습은 젊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이 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단 3달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짧게도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병원에서 이미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3%라는 기적 같은 확률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제 방식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까지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삶이 아니라, 뉴스만 보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숨 쉬고 싶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목록을 적었습니다. 호주, 스위스, 일본, 단 3곳입니다. 단 3달입니다. 그 안에 제 남은 생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낡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수첩 한 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해외여행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게 환자분의 선택이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있었던가?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조직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마지막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호주 시드니행 출발 D-2. 이틀 후면 떠납니다. 이 익숙한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늘 아래 설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째각, 째각, 째각.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14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하얀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현재 시드니의 기온은 24도입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그 공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낯선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울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조금 짭조름했습니다. 흙과 나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낯선 향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항구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마루를 가로질러 도망칩니다. 주방에서 라벤더 향이 납니다. 벽에는 각국 여행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작은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방의 공기가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마당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숙소 주인이 여행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맥주와 고기가 돕니다. 낯선 언어들이 섞여 흘러나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도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예,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 왔어요. 이런 곳에선 혼자보다 둘이 덜 어색하죠.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과하게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혼자 온 사람끼리 한잔하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숙소 주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바다는 검은 비단처럼 잔잔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여행 자주 하세요? 아니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왜 호주로 오셨어요? 그녀가 잠시 하늘을 봅니다. 그냥요. 한 번쯤은 멀리 와보고 싶었어요. 익숙한 걸 다 버리고 낯선 곳에서 다시 숨 쉬고 싶었달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익숙한 걸 버리고 싶다는 말. 지금의 저와 닮은 말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은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지은 씨가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춥니다. 그녀가 커다란 지도를 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가보실래요? 본다이 비치요. 걸어서 1시간쯤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제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래요라는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이국의 바람이 살갗을 스쳤습니다. 길가에 커다란 자카란다 나무가 보입니다. 보랏빛 꽃을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은 씨가 그 꽃잎을 하나 주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색이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근데 금방 지겠어요. 그래서 더 예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본다이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은 눈이 부실 만큼 강했습니다. 모래가 뜨거웠습니다. 파도 소리는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뛰고 노래합니다. 그들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지은 씨가 파도 가까이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발이라도 담가봐요. 시원해요. 저는 구두를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었습니다. 모래 위에 맨발을 올리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발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물살을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제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 어딘가 깊숙이 묶여있던 것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점심은 해변 근처의 카페에서 먹었습니다. 하얀 벽, 푸른 창문, 커피 향. 저는 메뉴를 보며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뭘 시키면 좋을까요? 이런 데선 현지 사람들 먹는 걸로요. 이거요. 피시앤칩스. 그녀가 주문을 마치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요. 신기하게 시간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 빨라요. 그녀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져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속도를 기다려준다는 게 이토록 낯설고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숙소의 마당에는 다시 불이 피워졌습니다. 여행자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지은 씨와 둘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무수히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요즘 춥겠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맘때면 바람이 차죠. 거기선 늘 겨울 같아요. 그래서 여길 선택했어요. 따뜻한 데로 가면 마음도 녹을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나도요. 그녀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그냥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데로 가고 싶었다는 거.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불빛에 반사되어 번졌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시드니 곳곳을 걸었습니다. 하버 브리지를 건넜습니다. 블루 마운틴을 올랐습니다. 작은 골목의 벽화 거리를 지났습니다. 그녀는 늘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걷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제 기억 어딘가를 건드렸지만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입니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스위스로 간다고 했죠? 네. 거기서 좀 더 머물다 일본으로 갈 생각이에요. 좋겠어요. 전 유럽은 아직 못 가봤거든요. 언젠가 꼭 가보세요. 그러게요. 언젠가.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숙소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히 여행하세요. 지은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도요. 언젠가 또 만나면 좋겠네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 말이 어쩐지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입니다. 마당에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안의 어둠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밝아진 듯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호주의 해안선이 멀어집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져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고 낯설고 그러나 이상하게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 스위스로 향하는 하늘로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 위를 지나갑니다. 눈 덮인 산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얀 봉우리 사이로 햇빛이 부서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제서야 보다니.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건 어쩌면 세상을 조금 더 천천히 보게 된다는 뜻일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추리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서울의 겨울보다 더 투명한 냉기였습니다. 숙소는 루체른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호수 옆에 자리 잡은 나무집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호수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종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호수 위에 잔물결이 생깁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오래 머물자. 다음 날 아침입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가늘고 고운 눈송이가 창문을 스칩니다. 따뜻한 니트를 입고 숙소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검은 머리, 단정한 목선, 잔잔한 미소. 설마, 그녀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우 씨? 지은 씨,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말 여기서 또 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우연일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창을 스치며 녹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집니다. 계속 여행 중이셨어요? 네, 호주에서 바로 왔어요. 스위스는 어때요? 조용하네요. 그냥 마음이 좀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스위스의 매력이죠. 시간이 여기선 좀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참 조용해서 좋네요. 내 안이 시끄러워도 그게 덜 들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길 좋아해요. 누군가에게서 도망치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지는 곳이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우리는 루체른 호숫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얀 백조가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도시의 지붕들은 조용히 덮여갑니다. 지은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왜 여행 중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그냥 돌려 말할까? 결국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리요? 네, 남은 걸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래요. 정리는 잘 해야죠.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조금 쓸쓸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숙소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창문 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 위 그녀는 따뜻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추운 날엔 이걸 마셔요. 글리바인. 와인 속에서 향신료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맛이군요. 따뜻한데 약간 쓰네요. 쓰지만 마실수록 편해지죠. 인생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말 자주 하나 봐요. 아니요. 오늘 처음요. 지은 씨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잔을 돌렸습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칩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제가 비쳤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스위스 곳곳을 함께 돌았습니다. 융프라우를 올랐습니다. 인터라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브리엔츠까지 갔습니다. 기차가 산을 오를 때마다 창밖의 풍경이 새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럴 때마다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정우 씨, 봐요. 저 산 위에 구름이 걸렸어요. 정말 그러네요. 마치 꿈 같죠? 네. 근데 저는 요즘 꿈속에 사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그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제 표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우리는 인터라켄의 작은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물 위에는 별빛이 반사되어 흔들립니다. 저는 담배를 하나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피워요. 괜찮아요. 이젠 별로 안 당겨요. 그냥 냄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좋은 변화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이상하죠. 요즘엔 자꾸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괴로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안의 공허를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저는 스위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반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밤마다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그날 아침입니다. 지은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떠나요? 오늘 오후 기차로요. 일본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인사할 차례네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는 길에 읽어요. 편지요? 네. 그냥 여행자끼리의 인사랄까.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그 미묘한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산맥이 멀어집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만나면 그건 분명 운명이겠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씨체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봤던 글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워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져요. 기차는 천천히 눈 덮인 산을 빠져나갑니다. 멀리서 스위스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일본의 공기는 유리잔 속 물처럼 맑았습니다. 하네다 공항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 바람에는 어딘가 오래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들이마시자마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은 한 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걷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걸음마다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려는 사람처럼요.
기차를 타고 가마쿠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나무, 건물, 사람들, 모든 것이 처음처럼 보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구간에 다다르면 세상이 이렇게도 또렷해지는 걸까요? 게스트하우스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목조집입니다. 현관 앞에는 흰 등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또 만나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스위스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까지.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또 이렇게 마주치다니.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따뜻해서 묻지 못한 질문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걸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달빛은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앉아 발끝을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등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더는 갈 곳도 없고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뇌종양이에요. 시한부 3개월이라네요. 수술 가능성이 워낙 적어서 마지막 추억이라도 만들고 싶었어요. 바람이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네. 인생 정리하러요. 미련 없이 떠나보려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가마쿠라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의 찻집을 지나갑니다. 오래된 절을 둘러봅니다. 바다 냄새가 스며든 상점가를 걷습니다. 지은 씨는 늘 조용히 제 옆을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우리는 하코네로 향했습니다. 온천수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멀리 후지산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수증기 너머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런데도 이렇게 담담해 보여요. 그게 이상하게요. 끝이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괜히 살아온 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저는 뜨거운 온천물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듯한, 그런데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기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입니다. 우리는 가마쿠라의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창가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듯 제 기억도 어딘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요즘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단어요? 이름들이요. 사람 이름이 희미해져요. 어제는 제 이름이 뭐였는지도 순간 가물했어요. 지은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잊어도 돼요. 근데 이상하죠? 당신 이름은 이상하게 입에 맴돌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통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잠깐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에노시마 섬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 다리를 건너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잊어도 자꾸 돌아오는 거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저녁 무렵입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절벽 가까이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할게요. 혹시라도 잊게 되더라도 마음은 남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거실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낡은 CD 플레이어에서 재즈가 흐릅니다. 지은 씨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춰요. 춤은 못 추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느리게. 저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자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음악은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목을 스칩니다.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네. 고마워요. 왜요? 살고 싶게 만들어줘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두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어디 있는지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온기도 이상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꿈에 자주 나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꿈이요? 우리 함께 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웃어줬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오래된 기억 같았어요. 지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이 빙글빙글 돕니다. 숨을 들이쉬자 공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우 씨, 지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 나 무서워요. 괜찮아요. 나 있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번져갔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하얀 드레스, 꽃잎이 날리던 날, 그녀의 웃음, 그리고 정우 씨, 사랑해요. 그 목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혹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정우 씨. 당신 아내예요.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원, 진단서, 재고집, 그리고 그녀의 눈물. 제가 떠나겠다고 말하던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챙겨줬습니다.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여행의 전부가 되어줄 거라는 걸.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그게 더 평안해 보여서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당신이었어요. 내 전부였는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 후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하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우 씨, 응, 바다 소리 들어요? 응. 들려요. 참, 좋다. 그녀는 제 손을 감쌌습니다. 당신이 이 바다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여기가 좋네요. 이 바다 소리 들으면서.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어요. 나 아직 보내기 싫어요. 이젠 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숨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빛처럼 흔들렸습니다. 지은아, 응, 사랑해. 정말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요.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바닷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빛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잘 가요. 정우 씨. 이제 편히 쉬어요. 창밖에는 바다가 잔잔히 출렁입니다. 햇살이 밀려와 방 안을 감쌉니다.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다처럼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처음 사랑을 느꼈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삶은 그렇게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그날의 바다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바다 소리 들려?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정우가 원하던 대로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과 가족, 그리고 저.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환하게 웃던 얼굴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참 늦게 웃었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행 항공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우가 세상을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마쿠라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분, 같이 오셨던 분이죠? 네, 남편이에요.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 날 밤, 바다를 보며 미소 짓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를 저도 보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그의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반짝이던 그 순간, 그때 저는 그가 평생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로 저는 종종 그의 수첩을 펼쳐봅니다. 노트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은 나답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단 두 줄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옅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모래 위에 앉아 그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다 멈췄습니다. 이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걸 알기에 정우 씨, 나왔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바다에. 파도가 천천히 밀려와 발끝을 적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주의 햇살 아래서, 스위스의 눈밭 위에서, 그리고 일본의 바다 앞에서 그는 늘 제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행복해요? 저는 그때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가 떠날까봐 그저 미소로 대신했습니다. 이제야 그에게 답합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정우가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가 있더라도 내가 사랑했다는 건 잊지 마요. 저는 그때 울지도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잊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저 기억의 방향을 잃는 거였다는 걸. 그는 저를 잊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유골 한 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나를 바다에 풀어줘요. 내가 좋아하던 파도 속으로. 저는 병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흰재가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다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 자유예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떠난 뒤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 풍경 기억나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잡았던 그날이에요.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예쁘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입니다. 저는 일본을 떠나기 전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한국에서 편지 하나 받으시면 그걸 바다에 묻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풍경이 내 남은 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기억이 아니라 존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힙니다. 그때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날의 바다 냄새가 스칩니다. 그 향기 속에는 언제나 그가 있습니다. 가끔은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아, 바다 소리 들려? 그럴 때면 저는 대답합니다. 응, 들려요. 당신이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졌어도 저는 여전히 그가 남긴 세 가지 나라를 기억합니다. 호주의 따뜻한 햇살, 스위스의 하얀 눈, 그리고 일본의 잔잔한 파도. 그 모든 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라도 그와 함께 있는 듯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봄날입니다. 저는 다시 가마쿠라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느릿했습니다. 해변에 앉아 눈을 감자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발끝을 감쌌습니다. 그 부드러운 온기가 마치 그의 손 같았습니다.
하늘 위에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 하늘, 그가 떠난 그 바다, 그곳은 이제 제가 그를 다시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